자, 사실 아마 어머님이나 아니면 이것을 보는 학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대부고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가장 궁금하실 작년 외대부고 입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경쟁률이겠죠. 자, 외대부고의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4년에 치렀었던 외대부고 입시의 경쟁률은 재작년 경쟁률에 비해서 작년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07년생이 치렀었던 입시에서 경쟁률이 3.6대 1로 가장 높았었고 08년생이 치렀었던 재작년에는 3.24대 1, 올해는 이제 3.14대 1로 소폭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사실 어쨌든 3대 1이 넘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제 외대부고가 일반 전형 경쟁률이 2점대 안으로 들어와야 저희가 이제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소폭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항상 중3 입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그 해의 학령인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9년생 같은 경우는 07, 08년생 학생들에 비해서 학령인구 자체가 적었었던 거, 그것이 하나 또 영향을 조금 미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상대평가 5등급제 완화가 되면서 사실상 상대평가 과목이 많아진 것도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상대평가가 5등급제로 완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자사고의 성적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이 학교들이 적응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상대평가 5등급제 발표와 동시에 상대평가 과목들이 많아진 것, 요것이 조금은 아무래도 자사고를 쓰는 데 있어서의 진입장벽으로 분명히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런 전국권 자사고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전문교과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런 뭐 AP 수업이라든지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생명과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원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1, 2학년 과목들만 좀 잘 수강을 해놓으면은 좀 부담 없이 전문교과 과목에 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약간 장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2022 개정교육과정 안에서는 그런 전문교과 과목들까지도 상대평가 과목이 되어서 성적 부담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가 됐다고 해서 진짜 성적 부담이 완화가 되었는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굳이 세 번째를 얘기한다면, 작년까지는 의대 입시에 관련돼서 여러모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의대를 생각하는 자질 좋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외대부고 말고 여타 다른 자사고들의 학생들의 풀을 좀 뺏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작용을 하여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전자사 중에 하나이고, 사실상 이 학교를 쓰는 친구들의 자질과 역량이라 하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경쟁률이죠. 10년생이 치르게 될 외대부고 입시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경쟁률이라 하면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이 자사고들 속된 말로 노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경쟁률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정도로 경쟁률에 호재가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 같은 경우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학령인구 부분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09년생에 비해서 10년생은 학령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에 영향을 받는 고입이기 때문에 아마 학령인구가 영향을 조금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평가 5등급제 과목이 많아진 것은 당연히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올해까지도 여러 부담으로 작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정확한 거는 09년생 애들이 대학을 가봐야
저희가 이 상대평가 5등급제 완화가 진짜 자사고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완화된 것 자체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 5등급으로 완화돼서 과목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냐, 이것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대학을 감으로써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에 이제 1011 이 친구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냥 예상만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가 사실 그 부분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조금 잡아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대 입시에 관련돼서 물론 뭐 올해도 혼탁할 것 같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작년만큼 막 그 정도의 이제 증원을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대 입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은 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결론적으로 외대부고의 전국 경쟁률은 3점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경쟁률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점대 중반을 넘을 정도의 엄청난 호재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3점대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외대부고한테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도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3점대 초중반 정도의 경쟁률이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외대부고의 작년 입시에서요, 자소서와 면접에 있어서의 특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 재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아주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 입시에서 외대부고가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아주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자소서에 주제 탐구를 적는다던가 집단학습을 적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기준은 당연히 동일한데, 작년부터 외대부고가 자기소개서에 강사명이나 아니면은 외부 기관명 이런 것들을 지금 적지 못하게 하셨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김상욱 교수의 물리학 강의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상욱 교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강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쓰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서 작년에 이제 외대부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느라 약간 이제 진이 빠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외대부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쓰지 말라고 했었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의 뭐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면 학교 성적 같은 거, 뭐 이런 거야 뭐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당연히 안 쓰는 건데, 유독 외대부고만 쓰지 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자소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를 하셔서 쓰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면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면접 같은 경우도 우선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접 시간 15분이라는 시간에서 본질문이 3개가 나오고 그 3개의 본질문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답변 시간, 그렇게 이제 본인이 대답을 하면은 후속으로 추가 질문들이 나가게 되면서 15분이라는 시간에 면접을 보게 되는 그런 형식적인 측면은 재작년, 재재작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올해 입시의 특이점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외대부고도 사실상 면접 부스에 따라서 면접 질문의 퀄리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스 같은 경우는 질문이 좀 단순하고 쉽게 나온다면 어떤 부스의 질문 같은 경우는 복잡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부스별 패턴이 조금 있었거든요. 여기서 쉬운 질문이라고 하는 건 단순 정의 같은 거나 과정 정도를 물어보시는 질문들도 꽤 나왔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이고 뭐 그것을 뭐 초등학생한테 설명해봐라. 뭐 약간 정말 이런 식으로 정의에 가까운 질문들만 내신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너가 뭐 공유경제에 관련된 학습을 했는데 교내에서 공유경제의 사례를 말해봐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아이가 자소서 자주하게 쓴 것을
본인의 학교 활동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질문이 나왔었던 부스가 또 있었거든요. 쉬운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는 게 그 부스에서 면접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쉬운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 쉬운 질문 안에서도 본인의 또 브릴리언트함을 보여주는 게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좀 복합적인 질문이 나왔던 경우는 그걸 보고 또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게 그 부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또 그런 질문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복합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어려운 질문이 나오든 쉬운 질문이 나오든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자소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대부고라는 학교가 어떤 스타일의 학생이 맞고 그리고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하지만 외대부고라는 학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일 텐데요. 자, 외대부고의 특징을 좀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가 모두 되는 학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자, 이거는 외대부고의 장점이자 아주 큰 특징인데 사실 저희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대다수의 고등학교들도 수시와 정시라는 지금 현재 완전히 다른 대입 방식에 모두 다 적응을 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학교가 어떤 실적을 냈을 때 대부분 그 실적이 특정 수시 또는 정시에 몰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한쪽 부분에 치우친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시와 정시라는 체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학생들한테 다른 것을 요구하는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학교가 수시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정시를 하기가 어렵고 정시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는 수시형 활동을 챙기기가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일종의 딜레마거든요. 어쨌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가 둘 다 나와주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선 입학 후 그 안에서 방향성을 도모하기가 훨씬 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좋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처음에 입학을 하고 수시를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내신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갈 것 같다,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정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학교는 어느 정도 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풀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학교에 어느 정도의 서포트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생이 선택지를 많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외대부고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대부고는 기숙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는 외대부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학교의 기숙사는 나오기가 어렵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오거나 뭐 2주에 한 번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외대부고 기숙사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뭐 굳이 따지면 이제 금요일까지 학교에 있다가 금토일은 집에 있을 수 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에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기숙사를 아예 안 가는 학교는 아니니 당연히 힘들 수는 있지만 기숙사에 좀 더 오래 있어야 하는 학교들보다는 확실히 장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 기숙사는 또 미묘하긴 하지만 2인 1실이기 때문에 4인 1실 또는 5인 1실을 쓰는 기숙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생활 적응을 하는 데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가 가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어떤 학교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학업 역량이 당연히 좋은 친구가 가면은 좋겠죠. 아무래도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대부고는 사실 정말로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군인 자녀 전형 정도 빼고는 서울권에서 모든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이 학교 이제 서울형 자사고라고 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산고 같은 경우도 전국형이기는 하지만 사실 수도권 친구들이 아주 많이 쓰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서울 친구들도 쓰지만 정말 지방 친구들도 쓰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국형 자사고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 학교는 외대부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정말 여러 유수 인재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하고요. 이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학업 역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수시와 정시가 모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되게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학업 역량이 우수한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 때 뭐 약간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는 외대부고에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시형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그 수시형 학교에 맞는 기질과 성격이 진짜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학교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학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이 학교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형 학교는 수시형 학교대로 또는 정시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정시가 많이 나오는 학교대로 사실상 아이의 기질과 성격이 좀 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외대부고는 학업 역량만 좀 괜찮고 성격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묻어남만 갖고 있다면 아이의 그런 기질적 성격의 특징이 크게 타는 학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수시도 되고 정시도 된다는 건 그만큼 학교 안에 굉장히 기질적으로도 다양한 학생 군상이 모여 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외대부고를 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 아마 어머님이나 아니면 이것을 보는 학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외대부고에 들어가려면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놓는 게 좋겠나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외대부고에 관련된 학교 설명을 할 때 최대한 선행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저는 이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선행이라는 게 무조건 학업 역량과 동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대부고 같은 학교에 수학 선행을 많이 한 애들이 많이 가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또 많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비중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수학을 뭐 미적분까지 다 끝내놓은 애도 물론 들어가지만 수학 선행을 한 학기밖에 안 한 애도 지금 사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들어갔을 때 선행을 무조건 많이 뽑은 애들이 잘하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외대부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학업 역량이라는 건데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단순 내신 시험에서 A를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전국형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한 나의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는 좀 쌓고 들어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거의 방식이 선행일 수도 있지만 또는 본인이 혼자 하는 어떤 자기주도 학습 또는 현행을 공부할 때도 그냥 단순히 A가 나오는 수준이 아닌 훨씬 더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학업 역량 자체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역시나 이 학교를 쓰시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외대부고 입시를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외대부고라는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도 역시나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이 외대부고를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또는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역시나 영상 밑에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